본격 야구 이야기 키스톤 플레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에스더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류선규 전 SSG 단장님 그리고 SSG 투수 출신 김태훈 코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열렸던 2016 KBO 신인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번 드래프트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유독 반전에 반전을 낳았던 드래프트였던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양우진 선수가 피로골절 이슈가 있어갖고 좀 원래 전체 2순위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지명할지 예상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지난해에는 역대급 드래프트라고 불렸던 게 그만큼 좋은 투수들이 많아서 이게 뭐 얼리픽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고만고만한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얼리픽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야수가 조금 앞에서 찍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그 이상의 조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훈 코치님께서는 이번 드래프트가 조금 특별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처음 제자를 드래프트에 보내시고 또 LG 지명까지 이어졌잖아요. 유독 올해 더 유심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드래프트를 유심히 안 봤어요. 네. 근데 올 시즌 드래프트는 이제 선수 2명이 드래프트를 참가를 해서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상위 픽부터 하위 픽까지 유심히 봤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한 명은 됐는데 한 명이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4라운드에 LG로 지명된 권우준 선수에게 축하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는 지금 뭐 지금 이제 다른 이제 프로팀 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있어요? 아, 네. 다행이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또. 네, 일단 이번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요. 1라운드 2순위로 야수가 지명되고 1라운드에서만 4명의 야수가 지명이 됐어요. 이번이 조금 이례적인 해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올해가 전면 드래프트가 된 게 4년째인데 4년 가운데 가장 야수 지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이례적이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요. 2023년 첫 해가 야수가 2명, 23년 4년이 1명, 25년이 2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4명이니까 조금 많은 느낌이 들지만 그만큼 뭐 좋은 야수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야수진이 많았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1순위 2라운드에 경기항공고 양우진 선수가 지명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8순위 LG에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로골절이 이번 드래프트 순위 변동에 영향을 끼친 건지 프로 무대 마운드에 오르셨던 김태훈 코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2009년도 신인이었는데 저도 2009년에 피로골절 수술을 했어요. 프로 입단을 하고. 입단 후에? 네. 아, 입단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저도 한 2년 정도 재활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부상의 정도가 얼마만큼 심한지는 아직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양우진 선수가 괜찮은지 내년 시즌에 바로 투입이 될지 재활을 할지 저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즉시 전력감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 순번이 밀린 것 같다. 네. 그러면은 2순위로 양우진 선수가 지명된다는 가정하에 많은 구단들이 좀 그거에 따른 계획을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부터 뭐 스카우트 팀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구계 관계자들은 양우진이 전체 2순위에 지명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지만 이제 타팀 스카우트들은 그러니까 NC를 제외한 다른 구단 스카우트들은 NC가 양우진을 패스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플랜이든 C플랜이든 플랜들이 있었을 거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구단별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드래프트 순번과 동일하게 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키움 히어로즈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일단 키움의 전반적인 선택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명권 트레이드가 2022년부터 가능해졌는데 그 이후로 이제 키움은 매년 지명권을 그러니까 이제 받고 이제 선수를 파는 트레이드를 해왔어요. 근데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장이 있었고
2023년도 1장, 2024년은 3장, 2025년은 3장, 올해는 이제 2장의 이제 추가로 지명권이 있었는데 다섯 번째, 그러니까 올해가 5번째 해인데요. 올해가 제일 조금 무난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예상과 다른 좀 지명들이 많아갖고 타구단이 볼 때는 조금 의외다 이런 지명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타구단들이 봤을 때는 키움이 올해 지명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럼 일단 박준현 선수가 사실상 1순위 지명이 확실시 됐던 상황이잖아요. 코치님이 보셨을 때 박준현 선수의 장점이 뭘까요? 누가 뭐래 해도 그래도 157이라는 최고 구속이 제일 매력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메커니즘의 완성도가 높은 선수이지 않나. 네. 그게 장점이고 다만 단점은 아직 결정구로 사용할 변화구가 장착되어 있지 않다. 네. 이제 또 키움 히어로즈에 가서 합류를 해서 변화구의 완성도를 좀만 더 높이면 내년 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마운드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시즌부터 그래도 선발이나 뭐 불펜으로라도 당장 사용이 가능한 선수일까요? 부단 코칭 스텝에서 판단할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발보다는 일단 불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아에서 키움이 지명권을 양도받으면서 1순위, 10순위, 11순위 이렇게 지명을 하게 됐는데 원래 투수 일명 투투투를 지명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중간에 야수 하나가 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야수를 둘이나 선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단장님? 그만큼 뭐 박한결하고 김지석이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타격만 놓고 오면 올해 고등학교 선수 중에서는 원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내년에 1군 무대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투수들보다 이 야수들이 이제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이제 송성문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대비한 게 아닐까. 그럼 송성문의 대체자를 뽑기 위한 드래프트 지명이었을 수도 있네요. 그렇게도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대비도 했을 것 같고 두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한 게 아닐까. 다음은 공룡구단 NC 다이노스인데요. 1라운드부터 깜짝 야수 선택을 했죠. 이때부터 저는 살짝 혼란스러웠거든요. 1라운드에서 투수를 선택할 거라 예상했던 NC가 야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신재인이 좋은 선수였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당일에 이제 NC가 유니폼을 3벌을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재인하고 양우진, 네. 그다음 김민준 유니폼 3벌을 준비해서 당일날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고심이 많았고 사실 양우진이나 김민준 같은 선수는 되게 좋은 투수들인데 그만큼 이제 신재인의 포텐을 상당히 높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코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다 그 양우진 선수의 부상 이슈도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 신재인 선수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한 것 같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재인 선수가 파워면 파워, 스피드면 스피드까지 겸비한 선수기 때문에 저는 이 선수가 향후 1군 무대에서 30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기 김도영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NC는 지금 김주원 선수급이 될 수 있는 파워는 파워로만 보면은 신재인 선수가 더 위일 수 더 있다고 높게 생각합니다. 네. 평가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신재인 선수 외에 NC에서 좀 눈길을 끄는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NC가 13장의 지명권을 키움과 같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드래프트를 좀 무난하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무난하게 했고 근데 야수 보강에 좀 집중했어요. 사실 NC는 투수를 좀 집중적으로 지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팀 상황이 투수가 좀 약하고 야수가 좀 좋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예상했는데 의외로 야수 쪽을 상위 지명을 많이 했습니다. 1라운드에 신재인, 2라운드에 포수 이희성이라고 네. 청소년 대표 주전 포수인데 이 선수가 빠르면 2라운드 후반, 늦어도 3라운드에는 지명받을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2라운드 후반에서는 이 선수를 지명하려고 생각했던 구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는 이제
그 NC 순번에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선수를 조금 빠르게 지명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김영준이라는 포수가 있고 신용석이라는 또 젊은 포수가 있어서 포수가 필요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 선수도 고교하고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야수에 있는 고준이라는 선수하고 안지원이라는 선수 툴 가이드를 다 이렇게 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준이는 왼손 타자, 안지원은 오른손 타자인데 둘 다 체력 조건 좋고 5툴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외야수들도 좋은 선수를 조금 지명을 했다. 그래서 포수, 내야수, 외야수를 조금 유망주들을 되게 조금 집중적으로 지명한 게 조금 이채로웠습니다. 거기에 연세대 투수 윤성환, 고려대 투수 정튼튼이라고 고대하고 연대 에이스 투수들을 한 명씩 또 지명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운 지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코치님께서는 누가 있을까요?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투수 보강이 좀 돼야 되는 NC 다이노스 팀으로서 저는 이 고려대학교 자완투수 정튼튼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 선수가 작년까지는 140 초반의 구속이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 5kg 이상이 늘어나면서 이 경기 운영까지 좀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NC 다이노스의 마운드에서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화 이글스 드래프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한화는 손아섭 선수와 3라운드 지명권을 맞바꾸면서 총 10명의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1라운드를 포함해서 10명 가운데 6명을 야수로 지목했습니다. 한화가 이번 드래프트 때 야수를 많이 지목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투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고 야수 쪽에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1라운드뿐만 아니라 2라운드도 야수 지명을 할 만하다. 하나는 뭐 투수 같은 경우 오른손 투수는 이제 뭐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라는 세 선수가 있고 왼손 투수도 김기중, 황준서, 조동욱이라는 좋은 투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야수 쪽에 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외야 보강은 당면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에 오재원 선수를 이렇게 빠르게 지명을 했죠. 근데 오재원 선수가 워낙 올해 되게 핫했던 선수입니다. 오재원을 지명을 할 계획이 제가 알기로 4개 구단에 있었어요. 하나뿐만 아니라 KT, 두산, LG 여기까지 다 오재원을 1라운드 지명을 하려고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2라운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지명을 했고 2라운드도 야수를 지명할 만한데 그럴 만한 선수가 앞에서 박한결이나 김지석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2라운드는 투수로 강건우 선수를 이렇게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포텐셜이 좋은 선수인데 올해 초반 이후에 조금 부진해갖고 지금 지명 라운드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가 조금 빠르게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유진고 외야수 오재원 선수가 1순위로 꼽혔어요. 근데 투수는 다다익선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외야수인 오재원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치님? 이 지금 하나 이글스의 최근 몇 년간 이용규 지금 키움 히어로즈에 있는 이용규 선수 이후로 중견수의 자리를 놓고 계속 경쟁을 펼쳤는데 주전 자리로 잡은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오재원 선수를 픽하면서 오재원 선수를 이제 계속 기용을 하면서 기회를 계속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역대로 보면은 외국인 선수가 중견수를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뭐 대부분이 데이비스도 그렇고 클락. 클락, 뭐 호잉, 네. 뭐 최근에도 지금 올해도 외국인 야수들이 다 중견수를 볼 정도로. 플로리얼, 리베라토. 예, 그러니까 그 국내 그 중견수가 조금 약해했던 상황이라서 작년하고 올해도 중견수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는데 다 성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재원을 지명하지 않았으면 올해 끝나고 박혜민을 FA로 영입해야 될 상황인데 오재원을 지명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FA에도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부담도 줄었겠네요, FA에 대해서. 뭐 아무래도 오재원이 있으니까 이제 오재원 선수가 잘만 커준다면 네. 그렇죠. 때때로만 잘 커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하나에서 뜻밖의 지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으실까요? 뭐 뜻밖의 지명이라는 건 사실 없을 거고 다
구단들이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건데 다만 하나가 내야 뎁스가 워낙 좋은데 4라운드, 5라운드를 연속으로 내야수를 지명을 했어요. 4라운드에 이제 대조 유격수 중에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은 최유빈 선수를 지명했고 5라운드에도 경북고 유격수 권영규를 지명했는데 둘 다 좋은 선수입니다. 둘 다 좋은 선수인데 그래도 하나가 내야수가 좋은데 4라운드, 5라운드 연속으로 지명한 거는 약간 밖에서 볼 때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인 롯데 자이언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롯데의 전체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롯데는 1, 2라운드를 즉시 전력 투수로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었고 뭐 실제로도 뭐 1, 2라운드 투수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그 동상고 신동건을 지명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남은 투수가 신동건, 김민준, 양우진이면 롯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김민준을 지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신동건 선수의 가치를 높게 본 거죠. 커브를 놓고 보면은 구종 가치가 고교야구에서 최고고 지금 커브를 잘 던지는 투수는 사실 ABS 시대이기 때문에 프로에서 잘 이렇게 조금 적응하기 좀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명한 것 같고 2라운드의 박정민 선수는 대조 투수 중에서 원탑입니다. 가장 프로야구에서 1군에서 바로 뛸 수 있는 불펜으로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건 예견된 지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라운드에서 동상고 투수 신동건 선수가 지명이 됐어요. 롯데가 1라운드에 신동건 선수를 꼽은 이유가 뭘까요, 코치님? 일단 신동건 선수는 2년간의 기록이 증명해 주듯이 방울 0점대, 1점대 미만으로 기록 중이었는데 또 이 친구가 이닝 소화력도 좋고 불펜이면 불펜, 선발이면 선발 어느 보직에 갖다놔도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 롯데 자이언츠에서 1라운드로 뽑지 않았나 싶고 이 선수가 정말 올 시즌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 선발 던졌다가 다시 야수로 갔다가 다시 중간 곁으로 다시 올라온 경우도 있고 그만큼 이 친구는 팀에 대한 충성심이 좀 강한 친구예요. 에이스의 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높이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동건은 아무래도 뭐 선발로 육성하겠죠. 네. 스타일 자체가 뭐 불펜보다는 선발 스타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선발로 키우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SG 랜더스의 드래프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NC의 김성욱 선수를 영입하면서 NC의 4라운드 지명권을 양도했습니다. SSG의 이번 드래프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사실 김민준 선수가 SSG 순번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사실 김민준은 NC에서도 지명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 뭐 하나 롯데에서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네. 특히 저는 롯데가 딱 지금 즉시 전력 투수를 원한다면 김민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동건을 픽을 해갖고 김민준 선수가 SSC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SSC가 보면 대구고등학교하고 세강고등학교가 조금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쪽 출신들이 지금 SSG에서 잘 자리 잡고 있는데 대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영준이나 이로운 선수가 지금 이제 불펜에서 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준 선수도 선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준 선수는 당장 내년에 1군 불펜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이 선수가 불펜만 되는 건 아니고 선발도 가능하지만 사실 빠르게 쓸 거면 불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SG의 첫 선택이 김민준 선수였잖아요. 상위권 지명이 예상됐던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김민준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코치님? 이 친구는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구위도 상당하고 이 스플리터의 완성도 또한 1군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변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SG가 4호 선발이 좀 약해요. 네, 4호 선발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김민준 선수가 잘만 커준다면은 4호 선발, 5선발은 무난히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발 자리를 놓고 SSG 선택을 했을 거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비슷한 유형의 선수인데 사실 스플리터는 제가 볼 때 프로 레벨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던지면 제가 이번에 고등학교 투수 중에서 그 구종을 놓고 보면은 김민준의 스플리터가 가장 인상적이에요. 가장 통할 것 같다 프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론하고 김민준 중에 한 명을 선발로 돌리지 않을까. 둘 다 불펜을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둘 중에 한 명은 선발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조금 선발을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네, 그럼 두 분 다 SK 와이번스 시절부터 SSG까지 함께 하셨으니까 SSG의 성향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팀의 색깔에 맞게, 팀의 성향에 맞게 잘 뽑은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 방금도 얘기했듯이 김민준이죠. 김민준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게 사실 SSG 입장에서는 행운이고요. 이번 드래프트에서 조금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는 조금 포텐픽을 좀 많이 했다. 5라운드에 조재호 선수라고 이번 트라이아웃에 나왔는데 토미존 수술을 해갖고 던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영상을 보고 이렇게 지명한 케이스고요. 7라운드에 오시우 선수는 작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청소년 대표에 뽑혔고 이마트배 MVP도 하고 사실 작년 모습이면 올해 야수 최대어라고 생각했는데 고산병 걸려갖고 올해 조금 좀 많이 부진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긁어본 케이스죠. 이 하이 라운드에서는 이게 조금 이게 그런 이렇게 조금 로또픽 같은 이제 지명을 하는데 그런 케이스고 8라운드에 신상현 선수도 사이드암 경남고 사이드암 투수인데 9위는 좋은데 좀 제구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터지면 잘 터질 수 있는 8라운드에 조금 그렇게 조금 로또픽으로 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의 그런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코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SSG 랜더스에서 지명을 이제 투수도 투수인데 야수를 좀 많이 지명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SSG 랜더스를 보면은 이 야수 쪽이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나이 많은 고참들이 되게 많은데 투수진은 이제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야수들의 이제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올라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지명에는 SSG가 야수도 좀 많이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야수 후계자를 위한 발판이 됐네요, 이번 드래프트가.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법사 KT 위즈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KT의 전반적인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KT도 1라운드에 오재원을 지명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된 팀이었는데 오재원이 앞에서 지명이 돼갖고 이제 그 순번에서 가장 좋은 선수를 지명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전주고의 박지훈 선수를 지명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2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는 다 야수를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야수를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KT가 올 시즌 경기를 하는 거 보면 투수는 전반적으로 선발이나 불펜이나 다 좋은데 이 경기가 조금 이렇게 막 그르치는 게 야수들에서 보이지 않는 실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수 보강이 절대적인 과제로 등장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KT가 이번에 2, 3, 4라운드를 다 야수를 지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1라운드에서 전주고 투수 박지훈 선수가 지명이 됐는데 이 박지훈 선수가 지명된 이유가 뭘까요? 투수라면은 150에 넘는 직구를 던지면 프로 스카우터들은 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투구 스타일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수술을 하고 2학년 때 수술을 하고 복귀 1년 차예요. 복귀 1년 차인데도 150을 던졌다 하면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KT 위즈에서 이 선수를 뽑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재력과 성장 발전 가능성을 보고 지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박지훈 선수 외에 KT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사실 3라운드에 김건희 선수는 충암고에서 3루를 보는 선수인데 이 파워툴만 놓고 보면 올해 고등학교 야구 선수 중에 최고에 가깝거든요. 청소년 대표에서도 출전해서 선수인데 다만 조금 컨택이 조금 약한 면이 좀 있어서 조금 길게 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4라운드에 이제 당국대 내야수 임상우 선수가 조금 눈에 띕니다. 이 선수 불꽃 야구에서 이제 인정받은 선수인데 KT가 3년 전에 유현인 선수를 이제 최강야구에서 지명해서 이
선수 상무에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현인하고 임상우가 작년에 이제 그 KT의 이제 키스톤 콤비로 이렇게 할 거로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곰돌이 두산 베어스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1라운드부터 두산은 너무 뜻밖의 선택을 했죠. 마산 용마고의 김주호 선수를 지명했는데요. 1라운드 2순위에서 한 방, 두산의 선택에 두 방을 맞으면서 혼란에 휩싸였던 야구 팬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두산은 투수 대신 외야수인 김주호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뭐 KT나 두산이나 LG나 다 오재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는데 KT는 이제 오재원을 지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순번에서 가장 좋은 선수가 박지훈이라고 생각하고 박지훈을 지명한 것 같고 두산은 그냥 외야를 지명하겠다고 생각했는데 1순위 외야수가 앞에서 나가니까 2순위 외야수를 지명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김주호가 2라운드에서 못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누가 봐도 빠른 지명이거든요. 근데 두산은 원래 과거에도 조금 얼리픽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지명을 많이 해온 편이고 그 중에서 또 잘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김주호 선수가 좀 안현민처럼 터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스카우트팀에서 지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코치님께서 보시기에 두산에 지명된 선수 가운데 기대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신인 드래프트에서 대조를 뽑는 거는 이제 즉시 전력감이라고 생각하고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양대 서준호 선수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지금 150km의 빠른 볼도 던지고 이게 4년제 대학교인데 얼리 드래프트로 이제 신청을 해서 맞아요. 적은 나이예요 지금. 그래서 서준호 선수의 이제 성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얼리 드래프트에 이번에 유일하게 뽑힌 선수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분의 환한 웃음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LG 차명석 단장님이신데요. 이 선수가 LG까지 올 줄 상상도 못했다면서 한박 웃음을 가득 지어주셨어요. 양우진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목한 LG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먼저 들어보겠는데요. 단장님께서는 LG의 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1라운드 제가 볼 때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상당히 만족스러운 지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 이제 양우진이 올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저도 드래프트를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이 양우진이 너무 밀리는데 하고 이렇게 보면서도 LG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단장이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운이 좋은 것 같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양우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우진 지명이 상당히 조금 LG로서는 이렇게 인상적인 거죠. 근데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다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2라운드에 그러니까 박준성 선수는 이제 그 왼손 투수 중에서 가장 좋은 투수 중에 한 명이었고 3라운드에 우명현 선수도 이 선수도 원래는 그러니까 상위 지명, 최상위 지명이 예상되는 선수였는데 작년에 피로골절 때문에 지명이 조금 밀린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LG가 이제 피로골절인 선수를 2명이나 1라운드, 3라운드에 지명한 거는 그만큼 조금 자신감이 있지 않나. 좀 기다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라운드에 권우준 선수는 뭐 여기 사실 태우심의 제자죠. 4라운드에 권우준 선수는 LG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선수예요. 양우진 못지않게 권우준도 이렇게 밀릴 줄 몰랐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5라운드에 강민기 포수는 아까 이희성 다음으로 좋은 포수, 그러니까 넘버 2 포수로 인정받는 선수입니다. 그럼 LG에 권우준 선수가 지명이 됐잖아요. LG에 어떻게 힘이 될 거다. 뭐 이런 자랑, 제자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이 친구는 포템만 놓고 봤으면 이 친구는 포템만 보고 보면은 다시 할게요. 또 제자여서 또 긴장돼 버리네. 잘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주려니까. 뭔지 알아요. 편집하지 마. 권우준이라는 친구는 포텐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2라운드 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올 시즌
전에 쇄골이 부러졌어요. 아. 예, 골절이 됐는데 전지훈련도 참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시즌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구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좀 순번이 좀 뒤로 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텐만 놓고 보면 1, 2라운드 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권우 선수의 포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사자 삼성 라이온즈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11명의 지명권 가운데 9명을 투수로 지명하면서 투수진 강화에 조금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근데 삼성의 이번 드래프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작심하고 투수를 지명한 걸로 보이고요. 1, 2, 3라운드 다 좋은 투수, 우한 투수를 지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호범 선수가 삼성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LG 쪽에서 커트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두산이 그 김주호 선수 지명한 나비오카로 그렇죠. 이제 네. 그 삼성에서 이호범 선수를 지명을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2라운드에 김상호 선수도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저는 김상호 선수가 삼성 1라운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야수 픽이 좀 앞에서 이렇게 많이 찍히면서 올해는 1라운드 4명, 2라운드 4명 야수가 지명이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괜찮은 좀 그 투수들이 조금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컨벤션구에 김상호 선수가 2라운드에서 삼성에서 지명할 수 있었고 3라운드에 경남고 장찬희 선수도 상당히 조금 가능성이 높은 선수. 그러니까 당장은 뭐 구속이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경기 운영이 되는 선수. 선발 유형이 아닌가 이 선수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권우준 같은 경우에 삼성에서 2, 3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을 만한 선수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앞에 김상호도 있고 장찬희도 있는 바람에 권우준 지명이 좀 밀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러면서 권우준 선수한테는 불운하지만 LG는 조금 행운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드래프트에서 유난히 조금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로 많이 보강이 된 삼성이에요. 삼성 배구단을 뽑았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삼성에서 이번 드래프트 때 좀 피지컬에 신경을 쓴 걸까요? 신경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피지컬이라는 자체는 신장 자체는 타고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야구 선수, 운동 선수라면 이 피지컬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에서 이번에 피지컬을 좀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럼 다음은 기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기아는 지난해 시즌이 끝난 후에 1, 4라운드와 조상우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9명의 선수를 지명하게 됐는데요. 기아 입장에서는 이번 연도가 조금 아쉬운 드래프트였을 것 같아요. 단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기아 이번 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1라운드, 4라운드로 지명권이 없다 보니까 조금 스카우트 팀 입장에서는 되게 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래프트 같아요. 그쵸. 사실 하나만 빠져도 좀 허전하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 상위 쪽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다음에 9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라운드를 지명할 때는 1라운드 같은 지명을 했을 것 같고 또 3라운드, 5라운드 지명할 때는 또 4라운드가 빠진다고 생각하고 또 지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어려운 지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지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9장이니까 지금 13장을 갖고 있는 키움이나 NC보다는 여건이 뭐 열악하니까요. 그쵸. 뭐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네, 그쵸, 뭐 그쵸.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도 신중에 그러니까 신중을 기여해서 근데 2라운드, 3라운드는 좋은 선수 지명했어요. 제가 볼 때 2라운드는 우리 정영일 코치의 애제자인 김현수 선수, 광남고 BC의 그 선수는 평이 좋더라고요. 평이 좋고 전체 20번째에 지명하기 상당히 좋은 선수다. 네, 선발 유형의 그런 선수고요. 3라운드에 지명한 김민규 선수는 휘문고 외야수인데 이 선수는 수비만 놓고 보면 고등학교에서 최고, 오전보다 더 수비는 낫다라고 평가를 그렇게 받는 선수예요. 그래서 기아가 아무래도 중견수가 좀 약하잖아요. 지금 김호령 선수가 이제 중견수를 보고 있지만 나이가 이제 30대니까 그 이후를 대비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1순위에는 지명권이 없었고 2순위에는 광남고 BC 김현수 선수를 지목을 했잖아요. 근데 정영일 코치님의 제자기도 하니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아가 어떤 점에서 김현수 선수를 지명했을까요? 일단 기아도 이 젊은 선발 투수들이 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발 투수 유형의 이닝 히터인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경기 운영 능력도 좋고 변화구 완성도도 좋고 직구 구속도 최고 149도 던지고 해서 이 3박자가 잘 맞았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제일 높은 순위로 뽑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기아는 총 9명의 선수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조금 주목할 만한 기대가 되는 선수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 광남 BC 김현수. 김현수 선수가 제일 눈에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김현수를 제외하고 보면은 네. 육남대에서 지명한 재물포고의 지현 선수 사실 권우준과 함께 원투펀치로 활동했던 이 선수가 슬라이더가 워낙 좋다고 평가를 받은 선수인데 프로에서 어떻게 통할 거냐 이제 그게 한번 보고 싶은 선수고요. 10라운드에 지명된 김상범 선수가 생각보다 좀 지명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이 선수는 대학교 투수 중에 탑3에 들어가 있는 그만큼 좋은 선수였는데 지명이 생각보다 밀렸는데 이 선수가 프로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렇게 구단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중 어떤 구단이 베스트 지명인지 아니면 워스트 지명인지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베스트와 워스트 이유와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단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워스트는 빼고 베스트만 여러 팀 왜요? 워스트는 누군데요? 여기에요? 아니 이게 워스트라는 게 이게 지금 근데 아직 사실- 까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그쵸, 까보진 그렇기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워스트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죠. 아쉬운 구단? 아쉬운 거는 뭐 기아도 사실 지명권이 적으니까 처음부터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굳이 더 얘기하면은 두산이 조금 의외의 지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게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뭐 결과는 까봐야죠. 김주호가 뭐 안현민 같은 활약하면 지금 아쉬움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산 베어스는 워낙 순번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터지는 팀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드래프트 순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은 두산은 과거에도 뭐 계속 이렇게 조금 예상을 뒤엎는 지명을 많이 했어요. 얼리픽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많거든요. 네. 근데 뭐 베스트는 제가 볼 때 좀 많은데 앞순위였던 키움하고 NC가 지명권 13장을 참 알차게 잘 보강했고요. 뒷순위에서는 LG하고 삼성이 잘한 것 같습니다. 뒷순위에도 불구하고 앞순위 못지않은 그렇게 좀 알찬 지명을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코치님은 베스트 그리고 아쉬운 구단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이 베스트 팀은 LG 트윈스라고 생각합니다. 오, 왜 그러면 제가 이 여러 스카우터 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LG 트윈스 스카우터 팀이 좀 운이 좋았다라는 평이 되게 많았어요. 그만큼 이 포텐셜이 높은 선수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이 적재적소에 잘 뽑아서 운이 좋았다고 평이 돌기 때문에 LG 트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쉬운 구단은 어디가 있을까요? 아쉬운 구단은 지명권을 많이 내준 기아 타이거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누구를 잘 뽑았다 못 뽑았다가 아니라 이 지명권 두 장을 키움 히어로즈에게 내준 게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쉬운 거다. 네. 그래도 9건 지명권을 가진 것 치고는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나쁘지 않은 픽이었다. 예. 그 상황에 맞게 그래도 잘 뽑았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2016 KBO 신인 드래프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키스톤 플레이에서 아나운서 신에스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